특검이 어젯밤 광주에 있는 검찰 서버 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며칠 전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엔 검찰의 뇌라고 불리는 내부망 이프로스를 정조준한 건데요. 단순히 개인의 PC를 보는 단계를 넘어 조직 전체의 메신저와 지시 기록을 통째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비상계엄 관여 의혹, 그리고 즉시 항고 포기 논란입니다. 특검은 먼저 PC를 받고 이제 서버 전체를 봅니다. 개인에서 조직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개인 판단이었나, 조직 판단이었나?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및 즉시항고 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 센터를 밤사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특검은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광주 서구에 있는 검찰 이프로스 서버 보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 메신저 자료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3일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아직 영장 집행이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 주에 재집행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늦은 시각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영장 집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 수사팀 인원과 물리적 거리를 고려해 시차를 두고 집행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에서는 이 검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왔는데, 드디어 그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대검이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어요. 심우정 진짜 이가 갈리는 놈 아닙니까? 얘가 윤석열을 석방시켜주죠. 그리고 이 내란 사건의 수사 이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검찰이 당시 사건 초기에, 내란 초기에 특검 안 하고 검찰에서 내란 사건 수사를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해괴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상민이라든지 이런 애들 다 빠져나갔죠. 그런데 그 초기 내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심우정이죠. 이 심우정이는 이른바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 석방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지기현이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해서 윤석열을 석방하니까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심우정이가 즉시 항고를 안 하죠. 결국 윤석열은 뻔뻔스럽게 걸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봤어요. 그게 2025년 3월 17일, 벌써 1년 다 돼가 1년이 지났네. 그때였습니다. 우리 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었죠. 그 피를 거꾸로 솟게 했던 사람이 한 놈은 심우정이고 한 놈은 지기현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들에 대한 수사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면 둘 다 법 왜곡죄로 처벌을 받겠지만 당시에는 법 왜곡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둘 다 뭘로 처벌받는다?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수사가 하나도 안 됐었어. 사실 지기현에 대한 수사가 진작에 진행됐어야지. 그래서 지기현이가 재판에서 손을 뗐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그 조은석 내란 특검이 겉으로는 되게 화려했는지 모르겠으나 내실은 되게 없었다, 부실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자, 아무튼 종합특검이 지기현과 심우정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야, 참 지금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오늘 종합특검이 대검을 압수수색합니다. 이유는 심우정 때문이에요. 심우정은 현재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하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또 하나가 직권남용입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검찰이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겠다라고 깔짝댔다고.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내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심우정이가 그날 밤에 대검에서 대검 주요 간부들을 불러 모읍니다. 박성재만 법무부 관계자들 불러놓은 게 아니라 심우정도 대검 관계자들 싹 불러 모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그때 논의했던 게 뭐라고요? 합수부, 계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이 문제를 논의를 했대라는 거야. 이거 뭡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예요. 비슷한 짓을 누가 합니까? 조희대도 하죠.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심우정과 조희대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우리 정말 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 아주 호기롭게 마치 자신이 엄청난 수사를 할 것처럼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쳤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실 내란 특검이 뾰족하게 뭘 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심우정과 조희대에 대한 수사였던 거야. 근데 이 조희대와 심우정에 대한 수사가 지금 종합특검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석방시켜줬던 바로 그 해괴한 그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직권남용 아니 직무유기 등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심우정을 수사하잖아요. 그럼 이 사건은 법조계 전반으로 쫙 퍼질 겁니다. 제가 당시 윤석열 석방될 무렵에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 단순히 지기현과 심우정의 작품이 아니라 이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적폐들이 암약한 결과다. 사실은 조희대와 윤석열의 결탁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법조계의 오랜 그 적폐들 그들이 지금 뒤에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다. 그들이 지금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한다. 이들이 지금 사실상 내란을 사후적으로 완성시키려고 한다. 실패로 끝난 내란을 다시 뒤집어서 성공시키려고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심우정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들어간다? 예, 법조계 깊숙한 곳에 있는 적폐들까지 검찰 출신의 적폐들, 판사 출신의 적폐들 얘네들요 판사 검사 옛날에 적폐들 있잖아. 얘들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놈이거든. 자기들끼리 뒤에서 사건 그치들끼리 조물락대 가지고 사건 결과를 뒤집어 놓기도 해요. 우리가 보면은 사실 단순 전관 예우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실은 걔네들이 뒤에서 다 조작을 해. 전관 예우라고 드러나는 사람들 있죠. 드러난 사람들 이 사람도 사실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얘들도 사실 하수인이야. 그 밑에 있는 깊숙이 있는 법조계 적폐들 진짜 적폐들 얘들이 쪼물락된 거야.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당시 윤석열 석방되던 그날 보도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판사와 검사의 합작 사기극이고 이들은 법벌어지들인데 법기술을 부렸다라고 제가 이때 보도를 했었습니다. 왜 안 하느냐? 왜 즉시항고를 안 했느냐? 애시당초에 계획을 했다 이거야. 심우정, 지기현만 한 게 아니라 지기현의 행위에 심우정까지 동참해 있는 상태. 아니 실은 지기현을 하수인으로 앞세운 판사 출신 적폐하고 심우정을 앞세운 검사 출신 적폐 얘네들이 다 짜고 한 짓이었다라는 게 당시 제가 보도에 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자, 당시 지기현이가 이른바 재판부 설명자료라고 불렸던 내용이 이겁니다. 기가 찰 일이죠. 아니 내란 우두머리한테 세상에 석방을 한다고? 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구속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구속 기소를 했다. 따라서 석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 석방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도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구속기간? 아니 이걸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어딨냐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지기현이가 뭐라고 그랬다고?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어. 예. 야,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석방시켜준 겁니다, 윤석열을. 뭐 참 지금 생각해도 참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법을 어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인데요. 시간으로 계산하는 건 즉시 계산하고 일, 월, 연으로 계산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일 단위로 계산해라. 연 또는 월로 정해져 있으면 연 또는 월로 계산하고 일로 돼 있으면 일로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일로 계산하면 일로, 연으로 계산하면 연으로. 그래서 시간이 아니라 일로 계산해야 돼요. 자, 시간으로 계산할 때는 48시간 이내에 석방하라고 하고 일로 계산할 때는 2일 이내에 석방하라고 돼 있고 형사소송법으로 하자면은 검사의 수속기간은 10일로 돼 있어요. 따라서 10일이기 때문에 일로 계산해야 돼. 시간 단위로 계산할 때는 몇몇 시간 이내에 석방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로 계산해야 돼. 날짜로. 근데 이거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 그게 입법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법 해석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기현은 입법론과 지기현을 입법론과 해석을 뒤섞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법 왜곡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기현이야말로 대표적인 이 법 왜곡입니다. 이 법 왜곡을 걸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심우정이었죠. 근데 심우정이 이걸 안 한 거야. 조이대가 심어놓은 판세가 이상한 짓을 했는데 이 법버러지 짓을 심우정이가 그대로 용인해 준 겁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즉시 항고를 할 그럴 의사가 없었죠. 마치 고민하는 것처럼 막 했지만 결국 풀어줘 버립니다.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던 방식으로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주고 그리고 지기현은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심우정은 또 이렇게 지기현이 한 방식대로 그거를 용인해 줍니다. 진짜 우리가 기가 찼죠. 그래 놓고서는 뭐 어찌 됐다? 다시 시간 단위 계산에서 날짜 단위 계산으로 바뀝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딱 한 차례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건 윤석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거야말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거 아닙니까? 법치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그 누가 오더라도 시스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한테만 특혜를 준 거 아니야. 이거야말로 법 왜곡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기현, 심우정 둘 다 법 왜곡입니다. 법 왜곡죄를 판사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법 왜곡죄가 왜 필요 없느냐? 그건 우리나라에 직권남용죄가 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죄도 사실은 법 왜곡을 포함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심우정도 법 왜곡죄로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종합특검은 그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심우정만 그렇게 수사할 수 있겠어? 아니죠. 지기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직권남용으로 잡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일단 심우정부터 시작했지만 심우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심우정 윗선으로도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기현 당연히 수사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을 윗선까지 올라가겠지. 왜 그들이 그런 식의 희한한 역사상 단 한 차례밖에 없는 딱 윤석열을 위한 법 해석을 했을까?
그게 딱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수사하는 겁니다. 종합특검의 지금 목표가 그건 거죠. 참. 재밌는 거는요. 당시 지기현은 심우정한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심우정은 또 지기현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시작은 지기현이지만 심우정은 지기현이가 도망갈 수 있게끔 즉시 항고를 안 하죠. 이렇게 되면은 심우정은 지기현을 탓할 수 있고 지기현은 심우정을 탓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옛날부터 판사 검사들이 자주 하는 짓이야. 지들이 정말 흉악범을 풀어줘 놓고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둘 다 그 흉악범을 풀어주는데 일조했어. 근데 서로 떠넘기거든요. 그런 똑같은 짓을 누구도 했다? 심우정과 지기현도 했고 그로 인해서 풀려난 흉악범이 윤석열이었던 겁니다. 이 둘은 노골적으로 이런 짓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기현 혹은 심우정 이 뒤에는 분명히 김앤장이 있을 거다라고 말이죠. 사실 김앤장은 이게 거대 로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사실은 법조 카르텔을 형성하고 법조 카르텔의 악행을 뒤에서 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부에 말씀하시면 정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오른손 들고 선서하시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심우정. 네, 앉으십시오.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4년 12월 3일 23시 01분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죠? 재판장님, 제가 이 사건으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고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저 총장님, 그 첫 번째 조사받은 게 피의자 신문조서 1회인데 그건 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조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특검에서 각하처분했습니다. 종결했습니다. 그때 예. 특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그 나머지 사건들 전부 다 아니, 국가수사본부로 다 이송하신 거 아닙니까? 조사 2번 받으셨잖아요. 네. 그 사건을 저희가 분리해서 네. 앞에 조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였고 네. 뒤에는 이제 직권남용 혐의였는데 앞에 거는 각하처분을 했고 두 번째 조사 받으신 거는 국수본으로 이첩해서 지금 뭐 특검 제2특검에 갔는지는 저희도 좀 확인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질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해서 사건 종결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특검님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여쭤봤을 때 특검부님께서 그 사건은 다 국수본으로 이첩할 거라고 이것도 종합해서 분리하지 않고 다 이첩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 이후로도 열 몇 건의 사건이 다 국수본으로 이첩됐다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분리돼서 종결된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사건이 그때 굉장히 고발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특검에 묻습니다. 그러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종결이 된 겁니까? 예, 종결했습니다.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저희 특검에서 확인한 결과 3건은 저희가 각하처분을 해서 그 자료는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일부 고소나 고발 사건이 네. 국수본에 이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유선으로 국수본 관계자와 전화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국수본에서 일부 이첩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자기들은 수사는 안 했지만은 그거를 제2특검으로 다시 이첩을 했다. 이렇게 유선으로만 지금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첩의 대상이 예. 내란 중요임무 중요임무 종사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일단 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부분이 다 종국 처분이 된 게 아니고 이첩된 게 있는 거네요, 결국.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방금 뭐 저희께 설명 들으셨죠? 네, 그래서 아마 중개무종사 부분도 종국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듣고 정은 거부 의사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거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예,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2-1 첫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증거 거부하시겠다는 취지죠. 예. 네, 다음 질문하시죠. 2-5 증거기록 순번 905번 25,130쪽 23시 03분경 피고인이 증인한테 전화한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통화 내역 기억하십니까? 예,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3 하겠다. 그 중간은 다 생략하고 2-13으로 가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905번 25,130쪽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12월 4일 00시 25분경 약 1분 19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역 기억하십니까? 예, 같은 취지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2-13-1입니다. 그 증인은 특검 조사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검찰을 잘 관리하라라는 취지로 말했던 기억은 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진술하셨거든요.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예,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 재판부는 정원 거부 대상이라 하더라도 질문 자체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필요한 질문은 계속 하시고요. 그 예. 항목마다 정원 거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